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87회차 7월 30일 일요일 코브컵 여자부 두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코브컵에 관심도 갖고 있고,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시는 점이, 자, 이번 경기 같은 이번 컵 대회는 8년 만에 해외 팀을 초청해서 치러지는 컵 대회라는 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촌부리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조차도 촌불이라는 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바로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경기 GS 칼텍스와 촌불이의 맞대결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5번부터 237번 발매 예정 경기라 배당 아직 안 떠 있고요. 먼저 GS 칼텍스부터 경기당 선수들 변화 흐름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GS 칼텍스인데요. 자, GS는 이번 비시즌에 베테랑 센터 정대영을 영입했습니다. 글자 크기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최근 몇 시즌간 한수지의 대각 센터 자리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뭐 문지윤 그리고 뭐 오세현, 문명화 정도 등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부여받긴 했지만 역시나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기에 영입한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자, 하지만 정대영 같은 경우는 작년 블로킹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블로킹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느껴졌고요. 한수지랑 함께 베테랑 센터 조합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GS 칼텍스입니다. 자, 다만 안혜진 세터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예정되었고 이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특히나 이번 코브컵에서는 아시아 쿼터 용병 역시 활용할 수 없는 룰이 있기 때문에 김지현과 김지우 세터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자, 이런 김지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적고 김지현 세터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시 보여지는데, 자, 국가대표로 차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높게 살 수 있지만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려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코브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권민지를 이번 대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문제의 이름부터 요상한 촌부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일단 촌부리 정식 명칭은 슈프림 촌부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국 촌부리 지역의 배구 클럽인데요. 자, 닉네임은 핑크 돌핀이고요. 그래서 팀 로고에 분홍색 돌고래가 그려져 있다. 뭐 이런 거두절미하고요, 이거는. 자, 우선 태국 자국 리그에서 성적을 찾아보면은 지난 시즌에는 4위를 기록했고요. 16, 17, 17, 18 그리고 19, 20 시즌 3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뭐 11, 12, 15, 16, 18, 19 그리고 21, 22는 4회 준우승을 기록했고, 자, 그리고 2016, 2018 두 시즌 연속 아시아 클럽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 지난 시즌은 4위에 머물렀지만 태국 자국 리그에서 우승 3회, 준우승 4회, 그리고 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강팀으로 알려져 있는 촌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배경을 깔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팀의 감독을 주목해야 되는 게, 자, 태국 여자 배구 전성기 시절의 멤버였던 윌라반 아피냐폰 감독이 선임됐고요. 이 감독이 이번에 한국에 초청되면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자, 이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자, 로스터에는 세대 교체 이전에 주장이었던 주축이었던 베테랑 선수들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87년생 라이트 말리카, 그리고 84년생 레프트의 윌라반, 83년생 센터 플룸짓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특히나 플룸짓은 이동 공격에서 큰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여졌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센터 공격에서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세터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는 점은 조금은 우려가스러운데,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이 기대되지만 세터 포지션에서 변화는 다소 우려스럽다.
자,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까지는 태국 대표팀의 백업 세터인 뭐 소라야 세터가 주전 세터로 나섰지만 이번 시즌에는 와라폰 그리고 파트라피 세터로 세터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자, 와라폰 같은 경우는 촌부리에서 5시즌을 뛰긴 했지만 85년생의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세터고요. 자, 그리고 파트라팁 세터는 지난 시즌 태국 리그 3위를 기록한 콘겐이라는 팀에서 이적한 세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팀원들과 호흡이 완전치는 않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새롭게 영입한 세터가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도로 적겠습니다. 자, 그렇게 배팅의 팁을 드리자면은, 자, 다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정대영을 영입하면서 센터에서의 고질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혜진의 부상 이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고요. 자, 강소희 역시 국가대표팀 차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코보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권민지가 역시나 키포인트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상대팀 촌부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투입할지 그리고 컨디션이 어떨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베테랑 선수들이 출전하기만 하면은 전력상으로는 용병이 없는 V리그 팀들에 비해서는 앞설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나 플룸짓의 센터 공격 자체가 굉장히 막기 까다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촌부리 쪽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GS는 정대영을 영입하면서 센터에서의 영입으로 센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안혜진의 이탈은 여전히 뼈아프고 강소희도 출전 시간을 조절받을 가능성이 있다. 촌부리는 여전히 강팀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 뭐 이 정도로 정리해주고요. 자,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촌부리 쪽 승리. 그리고 세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대3 정도로 촌부리 승리를 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코보컵 여자부 경기는 여기까지 분석하고요. 다음 경기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7회차 975.3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흥국생명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비시즌 베테랑 센터 김수지를 영입하면서 센터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이주아의 활약이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고 김나희가 나선 이주아의 대각센터 자리 역시 그렇게 큰 존재감 자체는 없었기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알짜배기 영입이라고도 보여졌는데요. 다만 김수지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흥국생명의 팬들께서는 자, 알짜배기 김수지를 영입해서 센터 포지션을 보강했지만 이번 코보컵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그렇기에 이번 코보컵에서는 여전히 센터 포지션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연경도 코보컵에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김다은, 정윤주, 박현주 등 코보컵에서 경험을 쌓을 만한 젊은 밍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 자,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젊은 밍 자원은 바로 김다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코보컵에서도 기대 이상의 좋은 활약을 펼쳤죠. 좋은 활약을 보였고 국가대표팀까지 차출돼서 VNL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준 김다은이다. 그렇게 이 팀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줄 수 있는 김다은인데요. 자, 만약 레프트로 출전할 경우 리시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지만 라이트로 출전할 경우 공격에서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IBK 기업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무엇보다도 비시즌에 황민경을 현대건설에서 영입했고 김수지를 흥국생명으로 이적시켰습니다. 자, 레프트 용병 산타나 대신 라이트 용병 아베크롬비를 지명하는 선택을 가져갔기에 현재 레프트 한 자리를 채워줄 영입이 필요했는데, 자, 황민경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의 수비력을 충분히 보강해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도 보여졌고요. 황민경이 공격에서 큰 비중을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 표승주가 공수에서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고, 표승주와 황민경의 레프트 조합은 어느 정도 서로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레프트 용병 산타나를 대신해서 라이트 용병 아베크롬비를 지명했고, 이에 따라 레프트의 수비력을 보강해줄 영입이었다. 그리고 표승주와 황민경의 시너지로 인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기대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김수지가 빠진 센터 포지션이 명백히 약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기업은행인데요. 자, 김희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시즌간 리그에서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정민이 센터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긴 했지만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블로킹에서는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고, 김현정과 이메림이 번갈아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기에 센터 한 자리는 충분히 상대 흥국생명에게 공략당할 여지가 있는 경기다. 하지만 여전히 센터에서의 약점은 보완하기 힘든 상황이며 한 자리에서 분명 공략당할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선 지난 코보컵에서 김세인, 권민지, 김다은 이 세 명이 흥국생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결정력을 갖춘 젊은 윈 공격수가 코브컵에서 많은 득점 비중을 가져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지난 경기들인데, 자, 흥국생명의 경우 김다은이 이번 코브컵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고, 정윤주나 박현주 역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자, 이와 반대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젊은 윙 공격수가 잘 보이지 않고요. 육서영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범실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박민지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김수지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흥국생명이 센터에서 약점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IBK 기업은행은 센터 포지션이 비교적으로 더 약해 보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승리 쪽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흥국생명의 젊은 윙 공격수들은 지난 코브컵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김다은을 앞세울 전망이다. 반면 기업은행은 여전히 센터에서의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흥국생명 승리에 세트스코어 3대1 정도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저득점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코보컵 여자부 두 경기 분석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직전에 경기가 발매된 이후, 그리고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공개되는 두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꼭 수익방에 오셔서 주력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